내가 집을 찾아달라고 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또는 계약이 도중에 종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중개수수료,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아까 본 원칙, 즉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한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 원칙 하에 알아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기면 무엇인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황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즉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보려고 온 상황이고 임대인은 자신의 집을 내놓은 상황이죠. 이것은 결국 서로 중개인한테 중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중개 의뢰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경우, 즉 계약 후에 계약이 갱신 중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임차인은 중개 의뢰한 것이 없죠.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집에 대해서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중이기 때문에 집을 내놓은 것이 없죠. 그래서 중개료를 부담할 것이 서로 없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중개인한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거나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개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필료라고 하거든요. 자, 이는 별개입니다. 즉 부동산을 중개해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중개사 앞에서 도장을 찍는 등 뭐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갱신하는 것이라서 반씩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즉 임차인은 계약이 이제 종료되었으니까 새로운 집을 찾아서 떠나는 일만 남은 것이고 임대인은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돼서 나갔으니까 자신의 집을 새롭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니까 그냥 새로운 집으로 떠나는 것이지 중개를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요. 물론 이제 새로운 집을 찾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단계가 적용돼서 그 집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집, 지금까지 살았던 이 집에 대해서는 임대인만 중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또는 뭐 갱신돼서 연장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끝나는 날짜에 정확히 종료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뭐 추가로 부담해라 뭐 이런 요구가 있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계약 끝나서 나가겠다는데 중개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약이 도중에 임차인의 해지 통보로 종료된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해지 통보는 정당한 해지 통보입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정당한 해지 통보를 한 뒤에 새로운 집으로 떠나는 것이고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나가기 때문에 집을 다시 매물로 내놔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임대인만 결국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임차인의 정당한 해지 통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자, 임대차 계약에서 규정한 해지 사유가 있어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했을 경우 또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지 사유가 있어서 해지를 통보하셨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 행사로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든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해지 통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급한 이런 통보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정당한 권리로서 떠나는 임차인한테 내 집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라 라고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3개월 뒤에야 나갈 수 있는 것인데 3개월 전에 나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1개월 뒤 또는 뭐 바로 나가야 한다 라는 상황이시라면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말씀드릴 바로 5번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약이 도중에 통보가 아닌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 즉 임차인은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물론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합의 해지로 인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만료 전인데 도중에 해지하고 싶다고? 그럼 난 집을 새로 내놔야 하네? 그리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은 도중에 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앞서 살펴본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집을 내놓음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리고 이 관행이 지극히 비합리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결국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하는데 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만 내가 도중에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임대인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임차인이 스스로 내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고, 만약에 임대인이 반씩 부담한다고 하신다면 뭐 땡큐죠. 그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예 임대인이 다 부담하겠다고 하면 당장 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이 도중에 이유 없이 종료되는 경우, 즉 임차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나 동의 안 구해, 나 그냥 나갈게. 그러면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전인데 무슨 얘기야 라고 황당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당연한 것이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즉 중개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가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을 비워주면 무조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까지 집주인은 보증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호기롭게 새로운 집으로 나갔지만 정작 기존 집에 있는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새로운 집에 보증금을 주려고 했다면 엄청난 계획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엔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말해야 집주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상황별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률이 규정한 것은 없기에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조하셔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